자자자자. 어, 떠나가시는 이제 밴드원님들을 위한 글입니다. 이런 걸 놓고 할지 몰랐네요. 일단 이제 세스 클라이만 회장님이라 해야 될까, 사장님이라 해야 될까, 바우포스트 그 사장님 쓰셨던 안전마지는 책을 읽고 이제 정리를 한 마지막 결론과 함께 결론을 좀 내야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밴드에서 떠나가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글을 좀 하나 좀 남겨보고 싶습니다. 뭐 제가 그런 걸 쓸 위치가 사실 안 되긴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매달 떠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아마 안전마진을 읽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그분들과 함께 이제 한번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기회 될 것 같습니다. 안전마진 결론을 같이 보면서 이제 떠나시는 분들한테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안전마진의 저자 이제 사장님 말씀하시듯 결국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돈을 버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을 좀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매우 위험하거나 거의 사기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든 간에 저희를 떠나시더라도 또 어떤 걸 만나시던 간에 갑자기 많이 번다고 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사기이거나 또는 말은 안 하지만 엄청난 위험을 갖다가 부담하고 있거나, 보통 세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남이 모르는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있거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남이 모르는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특히 남들한테 같이 앉아 배워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부 또는 이제 돈이 좀 쌓이려면은 축적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제 피하십시오. 껌 팔아서 재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또를 맞아가지고는 5년 안에 거지가 되는 게 보통입니다. 거지가 아니고 거지가 아니고 사기꾼은 잡혀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뭐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 맞아 죽거나 마약으로 망가지거나 그런 식입니다. 돈은 갑자기 생겨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데, 갑자기 생기거나 쉽게 벌린다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돈을 번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주저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황 때 잘 되는 경우에, 호황이 끝나고 나서 그 호황 때 쌓아 올렸던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쌓아 올렸던 생활의 습관, 아니면 태도, 아니면 관성이 호황 끝나고 나서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황 끝 무렵에 이제 못 빠져나오면서 이 호황의 끝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안전마진이라는 이 책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투자는 매우 강력한 투자법일 것입니다. 호황이든 불황이든 상관없이 매우 싸게 사겠다. 그러니까 나만의 이제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든 상대적으로든 싸게 사겠다는 그 생활의 태도, 접근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고 합리적이다 하겠습니다. 밴드 떠나시더라도 이 태도를 견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밴드에선 새 사장님의 세스 클라이만이나 아니면은 레이델료가 얘기하던, 또는 신성호 사장님이 얘기하던 최소한 이제 그분들 주장하는 말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싸게, 그리고 사이클에 맞춰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산이라는 것이 한 군데에 이제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셔서 보시더라도 이제 그런 말을 좀 잊지 말고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회는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곳에 사이클이 따로 돌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사이클과 내가 들어가 있는 곳 사이클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때 사이클이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도 전체 사이클이 무너지게 되면 사이클이 안 무너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싸게 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사지 못하면은 더 싸게 사지 못한다면은 항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를 갖다 돈을 벌어주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갑자기 내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한다면 그건 거의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빨리 벌린다면은 가능하면 빨리 거기서 피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삶이 유지할 때 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크라이만 회장님 말씀대로 재테크라기보다는 이렇게 뭐랄까요, 부를 일구어가는 길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난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하라고 권하기에 되게 괴로운 과정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공짜는 없습니다. 돈을 낭비하면서 재무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는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100원을 버는 것보다 100원을 안 쓰는 게 더 쉬운 일이고 돈 남기기가 쉽습니다. 많이 벌면 되지. 그런데 많이 벌어서 많이 쓰면은 역시 똑같이 제로입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재무적으로 금방 뭔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거나, 또는 재무적인 난관을 다 돌파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합니다. 절박해야 된다라고들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절박하면은 실수가 나옵니다. 제일 위험한 건 절박한 겁니다. 절박하면 아예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재테크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절박하게 재테크에 달겨든다면은 여차하면은 이제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쪽에는 절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악마 같은 것들이 수없이 많이 깔려 있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쥐어짜기 위한 기술들이 옛날부터 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기획부동산도 있었겠고, 그 시에 뭐 자문형 랩도 있었고, 뭐 그걸 갖다가 뭐 절박하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전부 다 이제 터져나가는 거 구경을 했었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았습니다. 뭐 동남아 펀드도 있었고, 브라질 채권도 있었겠고, 뭐 브라질 채권 지금 잘 돌아가긴 합니다. 근데 뭔가 새로운 거 또는 절박한 마음으로 달겨들었다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상처만 입고 뒤돌아오게 됩니다.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아끼는 것이 더 빠르고, 너무 좀 제가 좀 그런 말 할 수 있는 처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접근해 주십시오. 내가 좀 쓰는 걸 좀 아끼고 그걸 돈을 번다 생각하시고 되게 여유를 갖고 천천히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장님이 말씀하시듯, 회장님이라고 해야 돼, 사장님이라고 했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나한테 조언하는 사람이 과연 이 조언을 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을 여러 번 이제 존재를 합니다. 경제라는 것이 그 사이클을 몇 번 넘어온 건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어난 성공에서 이 사람의 뭐랄까 커리어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닐까, 아니면 그거에서 바짝 성공을 거두고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전체적인 커리어가 어떤가, 성공률은 어떤가, 또 그 사람의 철학은 무엇인가, 나와 같이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많이 좀 고려하시면서 뒤에 이제 아마 저희를 떠나시게 되면 다른 분을 또 찾아가시게 될 건데 이렇게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나옵니다. 사장님 얘기 말씀은 이제 가치투자 철학을 적용하고 창출된 성공적인 실적을 가진 투자 전문가를 찾기를 바랍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가치투자 철학이라는 것이 나만의 가치투자 철학이라고 이제 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님 중간에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온갖 사기 같은 가치투자 철학들이 많다고, 가치투자라는 이름을 뒤집어 쓴 모멘텀 아니면 뭐 테마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어떤 투자를 하시던 간에 안전마진이라는 거,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싸게 산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가 생각해보면 남들이 산다는 것보다, 남들이 저 정도 가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 30%에서 50% 정도 더 싸게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안전마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남들보다 싸게 사면은 위험은 적고 이제 수익 날 확률은 높겠죠. 일반적으로 대중과 같이 가는 것은 제일 위험한 일이고, 그 남들은 대부분 대중입니다. 이걸 깨닫는 데까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대중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것입니다. 여기서 사장님이 결론에 말씀해 두셨던 가치투자 철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의지에 반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고 있는데 이제 그 몰려가는 곳에 이제 가지 말라는 것이고, 그에 반대 서라는 얘기고, 그 반대에 설 수 있는 이제 사람을 찾아서
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누군가 이제 앞에서 같이 갈 사람을 찾으실 때 이제 그런 사람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를 보게 되면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이제 위대한 투자자가 어느 분이신지 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은 투자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충분하게 2사이클 정도를 넘어오신 분이 누가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버핏 같으면 이제 1930년대부터 오셨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분들 피터 린치 보통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피터 린치는 한 사이클도 다 못 채우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대상이 안 됩니다. 그분은 사실은. 그분은 투자자로서 평가 대상이 안 되고요. 한국에는 IMF하고 서프라임을 2번 다 겪으신 이제 뭐랄까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 찾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2번에 다 경험이 있는 투자 철학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이제 보수적인 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최대한 보수적이어야 되고, 공격적으로 뭐 신산업 새로운 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차하면은 이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떠나시고 나서 어디 찾아가시더라도 이제 가능하시면 안전 추구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가십사 철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들이 싸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싸게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신 분을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투자 기회를 놓쳐갖고 얻게 되는 손실보다 투자를 한번 잘못해갖고 잃는 돈이 더 크다라고. 기회를 놓치면 좀 아쉬움이 남는 거고, 실제로 이제 비싸게 산 주식이 떨어지면은 팔다리가 끊기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감히 누구에겐가 이것이 투자 상품이다, 아니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이제 책임이 막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딜 가시더라도 이제 조심하셔갖고 해주셨으면, 조심보다는 주의를 기울여서 그 부분을 좀 싸게 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나옵니다. 투자에 필요한 시간과 관심을 기울일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님 처음에 이제 말씀하시죠. 투자라는 것은 되게 오래 걸리고 지겨우며 힘들고 대규모의 공부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돈을 벌지도 확실하지 않은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시간을 내서 투자를 배우고 이걸 어떻게 접근할 건가를 알아가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게 한다고 해서 돈이 벌릴 것인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시간을 내셔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관심을 기울이고 이 지난한 작업을 갖다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화끈하고 빨리 되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것들은 되게 위험합니다.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넌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럴 경우에 거의 사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마진단 이 책이 아마 팔리지 않은 이유는 그럴 겁니다. 하도 사기라고 주변에서 많이 욕을 해서. 그러나 딱 돌아보시면은 아마 자녀분이 있거나 또는 주변의 친지분, 친구분들 보시면 그러실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돈을 벌고 환상적인 무엇인가를 얘기한다면 뒤에 간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리가 없거든요. 세상이라는 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은 한 100번 중에 한 70번 정도 맞을 겁니다. 30번 정도는 진짜 뉴노멀이라고 하죠. 새로운 표준이 뭔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새롭게 변해가는구나 하는데, 그 30%에 들었으면은 행복해서 다음번에 또 30%에 들자고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3-4번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엔 다시 평균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겨운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절의 변화에 따라서 투자를 피하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 이제 친한 이웃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제 버스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인연이 닿으면 같이 버스를 타고 가고 목적지가 비슷하니까. 근데 가다가 나와 목적지가 다르다면 비슷한 것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내릴 수도 있다고. 같이 잘 타고 갔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되게 기뻤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다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오시면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할 것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것들을 개선해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짜는 사귈 가능성이 높고 빨리 된다는 것들은 자칫하면 내 발목을 잡을 것이고 아끼지 않으면 돈이 모일 리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괴로운 것인데 그나마 제일 싸게 먹히는 것일 겁니다. 기회는 항상 돌아오니까 절대 마음을 급하게 먹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급해지시면은 또는 절박하시다면은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쉬시는 게 맞습니다. 재테크는 원래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어려운 마음에 급한 마음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말리게 됩니다. 말려서 휩쓸려서 저 땅속으로 끌려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편하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공부하시고 시장으로 천천히 들어오십시오.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언젠가 기회가 될 때 다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